leadership, selflessness, superstar. This guy's the man. Now you add Son. It's scary. This could be something special, right? 지금 미국 경제학계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의 일치인가 싶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만들어낸 누적 경제 효과가 수조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 말입니다. 메이저리그 개척자 박찬호부터 시작해서 텍사스 레인저스 레전드 추신수, LPGA 명예의 전당 박세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그리고 지금의 손흥민까지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 마이클 포터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 선수들이 미국 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창조했습니다. 과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선수들이 어떻게 미국 경제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들었을까요? 그 놀라운 경제혁명의 실체, 한국 선수들의 이야기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마크 스펜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스포츠 비즈니스 담당 수석 기자로 23년째 일하고 있죠. 포브스에 정기 기고를 하고 있고 작년엔 스포츠 마케팅의 거짓말이라는 책도 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숫자로 본 스포츠 거품이라는 주제로 특강도 했었어요. 제가 이런 이력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철저한 회의론자였거든요. 특히 아시아 마케팅이라는 말만 나오면 더욱 그랬죠. 23년 동안 수많은 거품을 봐왔습니다. 2007년 데이비드 베컴이 LA 갤럭시에 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10억 달러 경제 효과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그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티에리 앙리가 뉴욕 레드불스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 전설이 MLS를 바꾼다고 했지만 결국 평균 관중은 2,000명 늘어난 게 전부였죠. 프랭크 램파드, 안드레아 피를로, 스티븐 제라드, 다들 게임 체인저라고 불렸지만 실제 경제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선수들의 경우는 더 심했어요. 박지성이 퀸즈 파크 레인저스에 갔을 때 한국 시장 공략을 외쳤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일본의 혼다 케이스케가 멜버른 빅토리에 간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제목이 스포츠 마케팅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구단주들과 에이전트들이 만들어내는 숫자 노름을 23년간 파헤쳐왔거든요. 하버드 특강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스포츠 비즈니스에서 경제 효과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단 3분의 1로 나누고 시작하세요. 그게 진짜 숫자에 가깝습니다. 학생들이 웃었죠. 하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87개 사례 중 실제 경제 효과가 예상을 넘은 경우는 단 4건뿐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LAFC의 손흥민 영입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또 시작이군. 아시아 마케팅이라는 이름의 돈 낭비가.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회의에서 제가 한 첫마디였습니다. 편집장 제임스 윌킨슨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마크, 토트넘이 연간 750억에서 1125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데 사실인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임스, 그건 마케팅 부서가 만들어낸 판타지예요. 제가 직접 검증해 보겠습니다. 아마 실제론 그 5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확실해. 제 23년 경력을 걸고요. 이번엔 제대로 된 폭로 기사를 쓰겠습니다. 제목은 손흥민 거품의 진실 정도가 좋겠네요. 동료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분석을 신뢰했으니까요. 사실 저에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366억 원이라는 이적료부터가 말이 안 됐거든요. 33세 선수에게 그런 돈을 쓰다니. 토트넘에서 지난 시즌 11골밖에 못 넣은 선수 말이에요. 게다가 MLS 평균 이적료가 30억 원 정도인데 그 12배를 썼다는 건 명백한 오버페이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의 재무제표, LAFC의 수익 구조, MLS 시청률 데이터까지 모든 걸 뒤져서 이 거래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증명하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23년 경력상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될 줄은요. 제 모든 분석이, 모든 경험이, 모든 확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곧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LAFC 본사로 향했습니다. 존 토링턴 단장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죠. 비판 기사를 쓰기 전에 그들의 입장을 듣는 건 기본이니까요. LAFC 본사는 다운타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직원들이 모두 흥분해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리셉션 직원에게 물었더니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답했습니다. 손흥민 유니폼이 역사를 쓰고 있어요. 역사라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과장도 정도가 있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토링턴 단장 사무실은 코너 오피스였는데 창밖으로 LA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마크 기자님, 어서 오세요. 커피 드실래요? 토링턴 단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단장님, 366억 원이라는
이정료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화면에 실시간 판매 데이터가 떴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눈을 비볐어요. 이게 맞나요? 네. 손흥민 입단 발표 후 정확히 48시간 동안의 유니폼 판매량입니다. 37,892장. 미국 내 판매만 37,892장이었습니다. 보통 MLS 스타 선수의 연간 유니폼 판매량이 5,000장 정도인데 이틀 만에 그 7배를 넘긴 거예요. 잠깐만요. 이건 불가능해요. MLS 전체 유니폼 연간 판매량이 50만 장 수준인데 토링턴 단장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다른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한국 89,451장, 일본 34,782장, 중국 51,223장, 베트남 18,994장, 태국 15,887장, 필리핀 12,443장, 인도네시아 19,776장, 전 세계 합계 28448장입니다. 48시간 만에요. 저는 급히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유니폼 한 장당 평균 가격이 $150니까 28448 곱하기 150, 4206만 달러, 한화로 약 588억 원. 이틀 만에 이정료 366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이건 데이터 오류 아닌가요? 나이키 본사에서 직접 확인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나이키 부사장이 어제 저녁에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토링턴 단장이 통화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존, 축하해. 48시간 판매 신기록이야.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 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우리 생산 라인을 24시간 풀가동해도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 나이키 북미 담당 부사장 데이비드 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디다스가 손흥민 개인 스폰서 계약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걱정 마. 우리가 이미 10년 장기 계약 준비 중이야. 연간 2천만 달러까지 생각하고 있어. 2천만 달러라고요? 한화로 280억 원을 매년 손흥민 한 명에게?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수치였거든요. 단장님, 그래도 이건 일시적인 현상 아닐까요? 신규 영입 선수에 대한 호기심이. 토링턴 단장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구글 트렌드 데이터였습니다. 손흥민 LAFC 검색량이 전 세계적으로 메시 인터 마이애미를 넘어섰더군요. 유튜브 조회수도 보세요. LAFC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손흥민 환영 영상이 이틀 만에 조회수 3,200만을 기록했습니다. MLS 역사상 최고 조회수였어요. 틱톡은 더 놀라워요. 손흥민 관련 해시태그 조회수가 8억 뷰를 넘었습니다. 샵 손흥민 LAFC, 샵 소니2LA, 샵 MLS 손흥민. 저는 계속 부정하고 싶었어요. 23년간 쌓아온 제 경험이 이건 거품이라고 외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단장님, 온라인 조회수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그때 토링턴 단장의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단장님, 스토퍼브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다음 홈경기 티켓이 10분 만에 매진됐다고 합니다. 리세일 가격이 평균 $500를 넘어섰고요. 평소 $50짜리 티켓이 $500라고요? 토링턴 단장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마크 기자님,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거품일 텐데 숫자는 너무나 현실적이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케팅 부서를 지나게 됐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실시간 판매 현황이 떠 있었어요. 유니폼 판매 28만 1223장, 인스타그램 팔로워 증가 플러스 890만, 티켓 판매율 342% 상승. 직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일본 판매량이 중국을 넘어섰어요. 다른 직원이 화답했습니다. 베트남도 2만 장 돌파했대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문화 현상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33세 선수 한 명이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정교하게 조작된 마케팅일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봐야겠다는 것. 숫자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이었죠. LAFC 본사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일주일 동안 집요하게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23년 경력이 헛되지 않았다면 분명 어딘가에 거품의 증거가 있을 거라고 믿었죠. 첫 번째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구독하는 소셜미디어 분석 업체 스프라우트 소셜의 보고서를 받아봤어요. 손흥민 LAFC 이적 발표 후 일주일간의 데이터였습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샵 손흥민 LAFC 4280만 개 포스트, 틱톡 관련 영상 총 조회수 18억 뷰, 트위터 멘션 하루 평균 89만 건, 유튜브 관련 영상 업로드 3만 2천 개. 비교를 위해 메시 인터 마이애미 이적 당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인스타그램 5,100만 개, 틱톡 22억 뷰, 트위터 103만 건, 유튜브 4만 1,000개. 메시보다는 약간 적었지만 충분히 비교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33세의 손흥민이 36세의 메시와 비슷한 소셜미디어 영향력을 보인다는 건 이건 보시야. 분명 조작된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었죠. 소셜미디어 분석 전문가인 제시카 라모스에게 연락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연구하는 교수였죠. 제시카, 이 데이터 좀 봐줘. 봇 아닐까? 마크, 내가 일주일 동안 분석해봤는데 95% 이상이 진짜 계정이야. 특히 아시아 지역 활동이 폭발적인데 시간대별 활동 패턴을 보면 자연스러운 인간 행동이야. 그녀가 보내준 상세 분석 자료를 봤습니다. 한국 시간 저녁 8시에서 11시, 일본 시간 점심 12시에서 1시, 중국 시간 저녁 7시에서 10시, 각 지역 프라임 타임에 맞춰 활동이 증가했어요. 다음은 구글 검색 데이터였습니다. 손흥민 유니폼 구매, 검색량 전주 대비 8,924% 증가, LAFC 티켓, 검색량 전주 대비 3,421% 증가, MLS 중계, 검색량 전주 대비 2,156% 증가. 특히 흥미로운 건 지역별 검색 증가율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 5,123%, 뉴욕 3,892%, 시카고 4,231%, 샌프란시스코 6,782%. 샌프란시스코가 왜 이렇게 높을까? 궁금해서 확인해보니 베이 에어리어의 아시아계 인구가 35%를 넘더군요. 온라인 쇼핑몰 트래픽도 조사했습니다. LAFC 공식 온라인 스토어 방문자 일평균 3만 명에서 52만 명으로 증가, 체류 시간 평균 2분 13초에서 8분 47초로 증가, 구매 전환율 2.3%에서 12.8%로 증가. 팬틱스닷컴의 데이터 담당자와 통화했더니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마크, 우리 서버가 다운될 뻔했어. 손흥민 상품 페이지에 동시 접속자가 18만 명을 넘었거든.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스타퍼브의 티켓 가격 변동도 추적했습니다. LAFC 홈경기 평균 티켓 가격 이적 발표 전 $48, 발표 직후 $127, 일주일 후 $289, 원정 경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카고전 $35에서 $198, 뉴욕전 $42에서 $234, 시애틀전 $38에서 $187. 이건 단순한 수요 공급 법칙이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죠. ESPN 플러스와 폭스 스포츠의 시청률 데이터도 입수했습니다. LAFC 경기 평균 시청자 이전 28만 명, 손흥민 이적 후 첫 경기 142만 명, 407% 증가, MLS 역사상 최고 증가율이었어요. 애플 TV 플러스의 구독자 증가도 확인했습니다. MLS 시즌 패스 신규 구독자가 일주일 만에 34만 명 늘었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했죠. 34만 명 곱하기 월 구독료 $14.99, 월 $509만 달러의 추가 수익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저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모든 게 진짜라면 토트넘이 주장한 연간 750억 원은 오히려 보수적인 추정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직접 현장을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LAFC 원정 경기는 시카고였어요. 새벽 4시 30분, 저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시카고행 첫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였죠. LAFC 대 시카고 파이어 경기를 직접 취재하기로 했거든요. 공항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인데도 LAFC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수십 명 보였어요. 대부분 7번 손흥민 유니폼이었죠. 체크인 카운터에서 만난 한국계 미국인 가족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카고까지 가시는 거예요? 네. 손흥민 선수 원정 첫 경기잖아요. 놓칠 수 없죠. 비행기 값에 호텔비까지 하면 상당할 텐데. 아버지가 웃으며 답했어요. 20년 전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서 뛸 때 이런 기분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죠. 옆에 있던 10살쯤 된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최고예요. 학교 친구들도 다 부러워해요. 비행기에 탑승하니 더 놀라웠어요. 승객의 3분의 1 정도가 LAFC 유니폼을 입고 있었거든요. 옆자리에 앉은 멕시코계 미국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시카고 경기 보러 가요. 손흥민 때문이죠. 멕시코 팬인데 한국 선수를 응원하시나요? 우리 라티노들도 손흥민을 존경해요.
그는 이민자의 아들이잖아요. 우리와 같아요. 3시간 30분의 비행 후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디지털 광고판에 손흥민의 얼굴이 떴어요. 웰컴 투 시카고, 손흥민이라는 영어 문구와 함께요. 원정 선수한테 이런 환영 광고를?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파키스탄계 기사가 먼저 말을 걸더군요. 축구 보러 오셨어요? 오늘 손흥민 경기잖아요. 아시나요? 당연하죠. 제 아들이 손흥민 팬이에요. 오늘 경기 티켓 구하려고 난리였어요. 시카고 한인타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거리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상점마다 손흥민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태극기와 LAFC 깃발이 나란히 펄럭였죠. 한국 식당 서울 키친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자리가 없더군요. 보통 이렇게 붐비나요? 주인 아주머니가 답했어요. 오늘은 특별해요. 손흥민 경기 보러 온 손님들로 아침부터 꽉 찼어요. 어제보다 매출이 3배는 될 것 같아요.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대화가 흥미로웠습니다. 표 구했어? 겨우 구했지. $500 주고 샀어. 미쳤네. 그래도 볼 가치 있지.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베트남 식당 포420에도 손흥민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중국 상점 차이나 마트에서는 손흥민 유니폼을 팔고 있었습니다. 일본 라멘집 도쿄 라멘의 주인을 인터뷰했어요. 우리도 손흥민을 응원해요. 아시아의 자랑이잖아요. 오늘 저녁엔 가게 문 일찍 닫고 경기 보러 갈 거예요. 한인타운을 벗어나 솔저 필드로 향했습니다. 경기장까지 가는 내내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경기장 주변은 더 대단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열리는 테일게이트 파티에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음식, 베트남 음식, 중국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축제를 즐기고 있었죠. 시카고 파이어 팬조차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야. 월드컵도 아닌데 말이야. 경기장에 입장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평소만 5천 명 정도 오는 시카고 홈경기에 3만 2천 명이 들어찼습니다. 절반 이상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요. 원정 팬이 홈팬보다 많은 축구 역사상 보기 드문 광경이었죠. 경기 시작 전 손흥민이 워밍업을 하러 나왔을 때 경기장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소니, 소니, 소니.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그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시카고 파이어의 홈 경기인데 마치 LAFC 홈 경기 같았죠. 경기가 시작되고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3만 명이 일어섰습니다. 그가 드리블을 할 때마다 탄성이 터져 나왔고요. 전반 38분, 손흥민이 환상적인 스루 패스로 도움을 기록했을 때 경기장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옆에 앉은 시카고 지역 기자가 혀를 찼습니다. 40년 만에 시카고에서 이런 광경을 보네? 마이클 조던 이후 처음이야.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 시카고 파이어 단장을 만났습니다. 오늘 수익이 평소에 몇 배나 되나요? 정확한 수치는 내일 나오겠지만 아마 평소에 4배는 될 겁니다. 솔직히 손흥민이 우리 팀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추가 관중만 7,000명 곱하기 평균 티켓 가격 $200, 340만 달러, 한 경기에 약 48억 원의 추가 수익, 그것도 원정 경기에서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손흥민 효과는 실제했고 그것도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거대했어요. 시카고에서 돌아온 지 사흘 후 저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보스턴이었어요.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경기였죠. 하지만 이번엔 비행기가 아니라 차를 택했습니다. 새벽 3시 뉴욕 맨해튼의 아파트에서 출발했어요. 보스턴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경기 당일 아침 일찍 가서 현지 분위기를 직접 느끼고 싶었거든요. 95번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스포츠 토크쇼에서 손흥민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오늘 뉴잉글랜드 경기 티켓 구하셨어요? 아니요. $300까지 올랐던데 포기했어요. 평소 $40짜리가 $300라니? 미쳤죠? 새벽인데도 고속도로에 LAFC 스티커를 붙인 차들이 꽤 보였습니다. 다들 보스턴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코네티컷주를 지날 때쯤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놀랍게도 새벽 6시인데 주차장에 차가 가득했어요.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니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수십 명 있었습니다. 커피를 사면서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눴어요. 보스턴 가시나요? 네. 뉴욕에서 새벽에 출발했어요. 한국 사람이세요? 아니요. 중국계예요. 하지만 손흥민은 우리 모두의 영웅이죠. 그녀는 상하이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손흥민이 인기가 많나요? 엄청나죠. 웨이보에서 매일 트렌드 1위예요. 아시아 선수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자랑스러워요. 오전 8시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보스턴 한인타운인 올스턴 지역으로 갔어요. 거리 풍경이 시카고보다 더 열광적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MIT 학생들까지 나와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한국 슈퍼마켓 한아름 마트에 들어갔더니 입구에 커다란 손흥민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 응원합니다. 오늘 경기 대형 스크린으로 중계합니다. 마트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장사는 포기했어요. 다들 경기 보러 가거든요. 저도 문 닫고 갈 거예요. 매출 손해 아닌가요? 한 달에 한 번 이런 날이 있어도 좋죠.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보스턴 코리아타운을 나와 케임브리지로 향했습니다. 하버드 스퀘어에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생들이 손흥민 데이라는 이벤트를 열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아계 학생회가 주최한 행사였죠. 학생회장 제이슨 황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손흥민 데이를 기획했나요?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아시아계 이민자의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는 롤 모델이죠. 우리 학생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정오가 되자 폭스버러로 이동했습니다. 질레트 스타디움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어요. 경기장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홈경기인데 주차장의 절반 이상이 타주 번호판이었어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심지어 캐나다 번호판도 보였죠. 주차장에서 만난 한 가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몬트리올에서 6시간 운전해서 왔다는 한국계 캐나다인 가족이었어요. 6시간 운전이면 힘드셨겠어요? 아버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이 4강 가던 날 이후로 이렇게 흥분된 적이 없어요. 6시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경기장 게이트 앞은 그야말로 인산이네였습니다. 평소만 5,000명 정도 오는 경기에 23,000명이 몰려들었어요. 매표소 직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슈퍼볼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이 몰리다니. 정확히 몇 명이나 더 왔나요? 집계해보니 8,137명이 평소보다 더 왔어요. 거의 다 손흥민 보러 온 사람들이죠. 8,137명. 토트넘 홈경기에서 늘어났다는 5,000명보다 3,000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경기장의 입장에서 더 놀랐어요. 관중석 구성이 흥미로웠거든요. 한국계 약 5,000명, 중국계 약 1,000명, 일본계 약 500명, 베트남계 약 800명, 기타 아시아계 약 700명, 그리고 비아시아계도 1,00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백인 노부부와 대화를 나눴어요. 손흥민 팬이신가요? 솔직히 축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손녀가 한국 팝을 좋아해서 같이 왔어요. 손흥민이 BTS 같은 존재라면서요. 경기가 시작되자 경기장 분위기가 폭발했습니다. 소니, 소니, 소니. 구호가 멈추지 않았어요.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23,000명이 일제히 일어났고 그가 패스할 때마다 탄성이 터졌죠. 후반 43분 손흥민의 도움으로 LAFC가 골을 넣었을 때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홈팀 팬들조차 박수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홈팬이 원정팀에게 박수를? 옆에 있던 뉴잉글랜드 팬에게 물었습니다. 저런 플레이를 보고 어떻게 박수를 안 칠 수 있어요? 그는 특별해요. 경기 후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거든요.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단장이 인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홈 경기를 했는지 원정 경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매출은 평소의 3배였습니다. 솔직히 매 경기 손흥민이 왔으면 좋겠어요. LAFC 존 토링턴 단장의 인터뷰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토트넘에서 5,000명 효과를 봤다면 미국에서는 8,000명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계 인구가 2,400만 명인데 이들이 모두 잠재적 팬이 되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추가 관중 8,137명 곱하기 평균 티켓 가격 $300, 244만 달러, 한화로 약 34억 원, 한 경기에 34억 원, 시즌 17경기 홈경기면 578억 원, 티켓 수익만으로도 이미 이적료를 넘어선 겁니다. 보스턴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LAFC 마케팅 부서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스폰서십 실무를 담당하는 제니퍼 리 부사장과의 단독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죠. 마크 기자님, 오늘 보여드릴 게 많아요.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차트와 그래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흥민 영입 발표, 정확히 열흘 동안 일어난 일들이에요. 첫 번째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신규 스폰서 문의 47개 기업. 47개요? 네. 그중 12개와 이미 계약했고 15개와 협상 중이에요.
계약 완료된 기업 명단이 놀라웠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 연간 800만 달러, LG전자 연간 600만 달러, 현대자동차 연간 700만 달러, 한국계 기업들만이 아니었어요. 나이키 연간 1200만 달러, 기존 계약 500만 달러에서 상향, 코카콜라 연간 500만 달러 신규, 티모바일 연간 400만 달러 신규. 잠깐, 이것만 해도 연간 4200만 달러네요. 맞아요. 한화로 약 588억 원이죠.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녀가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협상 중인 기업들이었죠. 애플이 가장 적극적이에요. 연간 1500만 달러까지 제시했어요. 애플이요? 아이폰 광고에 손흥민을 쓰고 싶대요. 아시아 시장 공략 차원에서요. 그때 제니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 제니퍼 리입니다. 아, 삼성 김 상무님. 네? 1000만 달러로 상향하신다고요? 통화를 끝낸 그녀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방금 삼성이 제안을 올렸어요. LG가 600만 달러 제시했다는 걸 알고 경쟁하려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LG였어요. LG도 800만 달러로 올린대요. 이거 완전 전쟁이네요. 저는 한국 기업들 간의 자존심 싸움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중국 기업들도 만만치 않아요. 알리바바가 연간 900만 달러를 제시했고 텐센트도 비슷한 수준을 검토 중이래요. 일본 기업은요? 소니가 500만 달러, 도요타가 600만 달러를 제안했어요. 이어서 그녀가 보여준 자료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경쟁이 제일 치열해요. 나이키는 LAFC 전체 유니폼 스폰서인데 손흥민 효과로 재계약 조건을 대폭 올렸다는 거였어요. 기존 연간 8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로 올렸어요. 2.5배나요? 아디다스가 3천만 달러를 제시했거든요. 나이키가 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이에요. 그녀가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함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이메일이 143개 왔어요. 다 스폰서 관련이에요. 한 이메일을 클릭했더니 펩시콜라였습니다. 코카콜라가 계약했다면서요? 우리는 700만 달러 줄게요. 다른 이메일은 버드와이저였어요. 하이네켄이 제안했다던데. 우리가 더 좋은 조건 제시할게요. 제니퍼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정신없어요. 하루에 미팅이 10개씩 잡혀요. 총 예상 스폰서 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그녀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7천만 달러는 넘을 것 같아요. 한화로 980억 원이죠. 그럼 토트넘이 주장한 750억 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스폰서십만으로도 넘어서죠. 여기에 티켓 수익, 유니폼 판매, 방송권료 상승분까지 합치면 그녀가 보여준 종합 수익 예상 차트를 보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연간 예상 총 수익 증가 1억 2천만 달러, 한화로 1680억 원, 토트넘이 추정한 최대치 1125억 원보다도 500억 원 이상 많았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힘드네요. 저도 15년간 스포츠 마케팅을 해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에요. 한 선수가 산업 전체를 바꾸고 있어요.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아마존이요? 프라임 비디오 독점 다큐멘터리요? 얼마를 제안하신다고요? 제니퍼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아마존이 손흥민 다큐멘터리 제작권에 500만 달러를 제시했어요. 넷플릭스도 관심이 있다던데 이것도 경쟁이 붙을 것 같네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고 그 경제적 가치는 제가 상상한 것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어요. 스폰서십 실상을 확인한 후 저는 토트넘이 왜 손흥민을 팔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있는 소식통들에게 연락을 취했죠. 그중 한 명이 충격적인 정보를 전해줬습니다. 토트넘 전 마케팅 임원이 미국에 있어. 한번 만나봐. 그 임원은 로버트 클라크슨이었습니다. 작년까지 토트넘에서 아시아 마케팅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현재는 뉴욕에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맨해튼 미드타운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로버트, 토트넘은 왜 손흥민을 팔았나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다니엘 레비 회장의 역대급 실수죠. 제가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무슨 경고요? 손흥민의 진짜 가치를 모른다고요?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토트넘의 아시아 시장 그 자체였어요. 로버트가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작년에 레비 회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예요. 보고서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 연간 8천만 파운드 손실 예상? 8천만 파운드면 1,500억 원이잖아요. 네. 그것도 보수적인 추정이었어요. 실제론 더 클 거라고 봤죠.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한국 시장 스폰서 손실 연간 2,500만 파운드.
아시아 지역 유니폼 판매 감소 연간 2천만 파운드. 아시아 투어 수익 감소 연간 1,500만 파운드. 방송권료 하락 연간 2천만 파운드. 레비 회장은 뭐라고 했나요? 과장됐다고 했어요. 손흥민이 33세니까 어차피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요. 지금 팔아서 366억 원이라도 받는 게 낫다고 했죠. 로버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레비 회장은 축구만 봤어요. 비즈니스를 못 본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를 한 건가요? 첫째, 손흥민의 나이를 문제 삼았어요. 하지만 아시아 시장에서 손흥민은 나이와 상관없는 아이콘이에요. 40세가 되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둘째는요? 미국 시장을 과소평가했어요.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가 2,400만 명이에요. 영국의 아시아계는 500만 명이고요. 시장 규모가 5배 차이 나는데 그걸 놓친 거죠. 로버트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토트넘 신규 스폰서 현황이에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이적 후 한국 기업 3곳이 스폰서 계약을 해지했고 2곳이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삼성, LG, 현대가 다 떠났어요. 그들이 원한 건 토트넘이 아니라 손흥민이었으니까요. 손실이 얼마나 되나요? 스폰서십만 연간 3천만 파운드, 약 560억 원이 날아갔어요. 유니폼 판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아시아 지역 유니폼 판매가 전년 대비 73% 감소했어요. 손흥민 효과가 사라진 거죠. 한국 팬들 반응은 어때요? 토트넘 코리아 공식 팬클럽 회원이 15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줄었어요. 80%가 탈퇴한 거죠. 로버트가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팬들의 소셜 미디어 반응을 보여줬어요. 배신자 레비, 토트넘은 끝났다. 이제 LAFC 응원한다. 댓글들이 살벌했습니다. 레비 회장이 후회하겠네요. 이미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LAFC가 일주일 만에 거둔 성과를 보고 있을 테니까요. 로버트가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정보를 전했습니다. 사실 맨체스터 시티도 손흥민을 원했어요. 500억 원까지 낼 준비가 되어 있었죠. 레알 마드리드도 관심 있었고요. 그런데 왜 LAFC로? 손흥민이 직접 선택한 거예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장,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한인 사회를 위해서요. 토트넘이 잡을 수는 없었나요? 레비 회장이 연봉 인상을 거부했어요. 손흥민이 원한 건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계산해봤습니다. 토트넘의 손실, 스폰서십 560억 원, 유니폼 판매 280억 원, 아시아 투어 210억 원, 방송권료 280억 원, 합계 1330억 원, 이적료로 받은 366억 원을 빼도 연간 964억 원의 순손실. 반면 LAFC의 이익 스폰서십 980억 원, 티켓 수익 578억 원, 유니폼 판매 800억 원, 방송권료 상승 400억 원, 합계 2,758억 원, 이적료 366억 원을 빼도 연간 2,392억 원의 순이익. 한 선수를 둘러싼 거래에서 두 구단의 손익 차이가 3,356억 원.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토트넘의 실수를 확인한 후 저는 LAFC가 어떻게 이런 기회를 잡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존 토링턴 단장과의 두 번째 단독 인터뷰를 요청했죠. 이번엔 그의 자택에서 만났습니다. 베벌리힐스의 대저택이었어요. 마크, 오늘은 모든 걸 털어놓겠습니다. 우리의 9년 계획을요. 서재로 안내받았습니다. 벽면에 2016년부터의 자료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2016년이면 LAFC가 창단도 하기 전인데요. 맞아요. 우리는 구단 창단 전부터 손흥민을 목표로 했어요. 그가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2016년 3월 15일자 메모가 있었어요. 미래의 LAFC 핵심 선수 손흥민 토트넘. 왜 하필 손흥민이었나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실력.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월드클래스 선수죠. 둘째, 인성. 스캔들 없고 프로페셔널한 선수예요. 셋째, 시장성. 아시아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선수였어요. 토링턴 단장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2017년 런던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첫 접촉이었어요. 토트넘 경기 후 손흥민을 만났죠. 물론 거절당했어요. 우리는 아직 신생 구단이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았군요. 매년 런던에 갔어요. 2018년, 2019년, 2020년. 코로나 때는 화상으로 만났고요. 그가 보여준 기록이 놀라웠습니다. 7년 동안 총 23번의 접촉 시도가 있었더군요. 뭐라고 설득했나요? LA의 비전을 말했어요. 한인 커뮤니티, 할리우드, 2026년 월드컵,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요. 할리우드요? 우리 구단 지분 30%를 할리우드 스타들이 갖고 있어요. 윌 퍼렐,
매직 존슨, 나탈리 포트만, 그들이 모두 손흥민 영입을 지지했다는 거였어요. 윌 퍼렐이 직접 손흥민에게 편지를 썼어요. LA에서 함께 역사를 만들자고요. 토링턴 단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전략을 바꿨어요. 요리스를 먼저 영입한 거죠. 요리스가 미끼였나요? 미끼라기보다는 다리였죠. 요리스와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가장 친한 사이였으니까요. 실제로 요리스가 손흥민 설득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요리스가 매일 손흥민에게 전화했어요. LA가 얼마나 좋은지, 팀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돈은 얼마나 제시했나요? 연봉 2,500만 달러, 3년 보장.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나요? 레거시예요. 우리는 손흥민에게 말했어요. 메시는 이미 전설이지만 당신은 LA에서 새로운 전설을 만들 수 있다고요. 토링턴 단장이 마지막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월드컵 데뷔 마스터 플랜이에요. 내용이 놀라웠습니다. LA가 월드컵 주요 경기장 중 하나이고 손흥민이 그 중심에 있다는 계획이었어요. 전 세계가 LA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손흥민을 보게 되겠죠. 우리 구단 가치가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현재 구단 가치가 얼마죠? 10억 달러예요. 하지만 곧 20억 달러가 될 거라고 봐요. 그가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정보를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손흥민과 특별한 계약 조항을 넣었어요. 뭔가요? 은퇴 후 구단 지분 5%를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LAFC 레전드 앰베서더로 평생 계약이죠. 5%면 현재 가치로 5천만 달러, 한화 700억 원입니다. 그럼 총 투자 금액이 이적료 366억, 연봉 3년 1,050억, 지분 700억, 총 2,116억 원이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봤나요? 토링턴 단장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첫 시즌에만 3천억 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미 절반은 달성했고요.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LAFC는 단순히 선수를 영입한 게 아니라 9년간의 치밀한 계획으로 미래를 산 거였어요. 손흥민 효과는 LAFC만의 이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MLS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뉴욕에 있는 MLS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돈 가버 커미셔너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마크,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가버 커미셔너의 사무실에서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이적 후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리그 전체가 변했어요. 숫자를 보면 믿기 힘드실 겁니다. 그가 보여준 데이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MLS 전체 시청률 285% 상승, 애플 TV 플러스 신규 가입자 89만 명 증가, 리그 전체 관중 경기당 평균 3,400명 증가. 이건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는 경기도 포함한 수치예요. 왜 다른 경기 시청률도 오른 거죠? 손흥민을 보려고 MLS를 처음 본 사람들이 리그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특히 아시아계 팬들이요. 가버 커미셔너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각 구단들의 반응이에요. 뉴욕시티 FC 일본 선수 영입 추진, 인터 마이애미 한국 유소년 스카우트 설치, 시애틀 사운더스 중국 선수 영입 검토, 포틀랜드 팀버스 베트남 시장 공략 시작. 모든 구단이 아시아 선수를 원해요. 제2의 손흥민을 찾고 있는 거죠. 실제로 성과가 있나요? 뉴욕 레드불스가 일본 국가대표 미토마를 영입하려고 5천만 달러를 준비했어요. 아틀란타 유나이티드는 한국의 이강인을 노리고 있고요. 그때 가버 커미셔너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커미셔너님, 긴급 뉴스입니다. 중국 기업이 MLS 타이틀 스폰서를 제안했대요. 얼마나? 연간 1억 달러요. 가버 커미셔너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보세요. 손흥민 한 명이 리그 전체를 바꾸고 있어요. 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애플과의 방송권 계약 재협상도 시작됐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 권리가 핵심이죠. 얼마나 오를 것 같나요? 현재 연간 2억 5천만 달러인데 5억 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배. 그것도 손흥민 한 명 때문에. 월드컵도 곧 있잖아요. 맞아요. 월드컵 때 손흥민이 MLS에 있다는 건 엄청난 마케팅 포인트예요. 전 세계가 MLS를 주목하게 될 겁니다. 가버 커미셔너가 마지막으로 놀라운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MLS 아시아 시리즈를 계획하고 있어요. 뭐죠 그게? 시즌 중에 아시아에서 공식 경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 도쿄, 베이징, 싱가포르에서요. 가능한가요? 손흥민이 있으면 가능해요. 이미 각 도시에서 러브콜이 왔어요. 경기당 3천만 달러를 보장한대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LAFC의 자산이 아니라 MLS 전체의 보물이 된 거였어요. MLS의 변화를 본 다른 메이저 스포츠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NBA 본부의 아시아 마케팅 담당 부사장 마이클 청을 만났어요. 우리도 손흥민 효과를 연구하고 있어요. 농구는 이미 아시아에서 인기 있지 않나요? 인기는 있지만 손흥민 같은 아이콘이 없어요. 야오밍 은퇴 후로는요. 그가 보여준 자료가 흥미로웠습니다. NBA도 한국 선수를 찾고 있어요. 이현중이라는 유망주가 있는데 그를 드래프트하려고 여러 팀이 관심을 보이고 있죠. 실력 때문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마케팅이 70%예요. 손흥민이 증명했잖아요. 한국 시장의 파워를요. NFL도 마찬가지였습니다. NFL 국제 담당 임원 브라이언 롤스턴과 통화했어요. 우리도 한국인 키커를 찾고 있어요. 키커요? 이식축구에서 아시아 선수가 성공하기 가장 쉬운 포지션이에요. 한국인 키커 한 명만 있어도 한국 시장이 열릴 겁니다. 메이저리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타니가 있지만 한국 선수도 필요해요. 손흥민 같은 스타 말이에요. LA 다저스 단장 앤드류 프리드먼과의 통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이미 한국 스카우트를 2배로 늘렸어요. 제2의 손흥민을 찾기 위해서죠. 심지어 NHL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이스하키는 아시아에서 인기가 없지만 스타 한 명이 바꿀 수 있다고 봐요. 각 종목이 모두 손흥민 효과를 벤치마킹하려 했습니다. 저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스포츠 마케팅 교수 제임스 김에게 이 현상에 대해 물었어요. 손흥민이 미국 스포츠 산업에 준 교훈이 뭘까요? 간단해요. 아시아계 2,400만 명은 잠자는 거인이었어요. 손흥민이 그들을 깨운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든 메이저 스포츠가 아시아 선수를 영입하려 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실력과 스타성을 모두 갖춘 선수를 찾는 거죠. 그게 쉽지 않아요. 손흥민이 미국에 가져온 건 단순히 경제 효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 스포츠 문화 자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LAFC 훈련장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6시, 손흥민이 혼자 훈련장에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일찍 나오시나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훈련은 남들보다 일찍, 남들보다 많이 해야죠. 팀 동료 켈린 아코스타가 제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오고 나서 팀 전체가 변했어요. 우리도 이제 새벽 훈련을 해요. 강제인가요? 아니요. 자발적이에요. 손흥민을 보면 자극받거든요. 33살인데 20살처럼 훈련해요. 주장 카를로스 벨라도 인정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너무 안일했어요. 손흥민이 진짜 프로가 뭔지 보여줬죠. 훈련 문화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팀 영양사 사라 존슨이 설명했어요. 손흥민이 한국 음식을 소개했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처음엔 생소했는데 이제 선수들이 먼저 찾아요. 건강에 좋나요? 발효 음식이 회복에 도움이 돼요. 선수들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더 놀라운 건 팬 문화의 변화였습니다. 경기장에서 한국식 응원 문화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LAFC 서포터스 리더 마이크 로드리게스가 말했습니다. 한국 팬들의 응원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90분 내내 노래하고 춤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LAFC 응원가를 한국어로도 부릅니다. 실제로 경기장에서 오필승 LA 같은 한국식 응원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미국 유소년 축구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LA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 감독 톰 윌리엄스를 만났어요. 손흥민 이후 한국계 학부모들이 엄청 늘었어요. 얼마나요? 등록 학생이 40% 늘었는데 절반이 아시아계예요. 훈련 방식도 바뀌었나요? 한국식 기본기 훈련을 도입했어요. 손흥민의 아버지가 했던 훈련법을 연구하고 있죠. 언론도 변했습니다. ESPN이 한국어 자막 서비스를 시작했고 폭스 스포츠는 한국계 해설자를 영입했어요. ESPN 프로듀서 데이비드 밀러가 말했습니다. 손흥민 경기 중계 때 한국어 자막을 넣으니 시청률이 30% 올랐어요. 이제 모든 LAFC 경기에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길거리 인터뷰에서 만난 백인 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아시아 선수를 무시했었어요. 피지컬이 약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손흥민을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흑인 청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똑똑해요. 축구 IQ가 엄청나죠. 이제 아시아 선수들을 다르게 봅니다. 이 모든 걸 취재하고 나서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23년간 스포츠 경제를 분석하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 사무실로 돌아와 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한 달 전 제가 쓴 기사 초안이 떠 있었어요. 손흥민 거품의 진실 왜 366억 원은 과대평가인가? 이 제목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편집장 제임스 윌킨슨을 찾아갔어요.
제임스, 새로운 기사를 쓰고 싶어요. 제목은 손흥민이 증명한 것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영향력이다. 그가 웃었습니다. 마크, 자네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가? 네, 완전히 틀렸어요. 23년 경력상 가장 큰 오판이었죠. 저는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손흥민의 가치를 숫자로만 봤던 제가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동료들이 놀랐어요. 제가 실수를 인정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 썼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문화현상이고 2,400만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자부심이며 미국 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기사를 쓰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백인 중심, 달러 중심의 사고에 갇혀 있었던 거였죠. 아시아 시장의 잠재력, 문화의 힘, 그리고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변화를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기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손흥민이 증명한 750억 원, 아니 그 이상의 가치는 미국 스포츠가 놓치고 있던 거대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문을 연 것은 33세의 한국 선수였습니다. 기사가 발행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조회수 500만, 공유 30만 건, 제23년 경력상 최고 기록이었죠.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피파 관계자와 통화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A 경기장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들은 모두 매진될 것 같아요. 손흥민 때문이죠. 한국이 LA에서 경기할 가능성이 있나요? 조 추첨이 어떻게 되든 마케팅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겠죠. LAFC의 현재도 밝았습니다. 스포츠 투자 전문가 로버트 장과 대화했어요. LAFC 구단 가치가 얼마나 올랐을까요? 손흥민 영입 후 벌써 15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계속 오르고 있고요. 왜 이렇게 빨리 오르죠? 손흥민이 만든 팬층이 견고해요. 그리고 그가 구단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도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죠. MLS 전체의 현재도 바뀌었습니다. 리그는 이제 글로벌 리그를 꿈꾸고 있었어요. 10년 내에 프리미어리그와 경쟁할 수 있을 거예요. 돈가버 커미셔너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현재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메인스트림 스포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한국계 미국인 2세 대학생 브라이언 박이 제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어요. 우리도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저널 수석 기자 마크 스펜서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750억 원에서 1125억 원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보셨죠?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큰 가치를 손흥민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한 명의 선수가 2,400만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미국 스포츠 문화를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사실이죠. 토트넘이 366억 원의 판 선수가 미국에서는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아시아 선수라고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둘째, 문화의 힘을 인정해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 비전이 필요합니다. LAFC처럼 9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손흥민의 성공은 단순히 한 선수의 성공이 아닙니다. 전 세계 한인들, 아시아인들, 그리고 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실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특히 아직도 편견에 갇혀 있는 사람들,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손흥민이 증명한 아시아의 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이 느낀 점을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놀라운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